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제주 4.3이 발발한 지 74년 만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료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던 보상금 지급 결정. 4시간여의 회의 끝에 마침내 1차 심의 대상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희생자로 인정된 220명에 대해서는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난항을 겪은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에 대해선 77명 중에 13명에게는 9천만 원, 41명에게는 7,500만 원이, 23명에게는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침내 보상이 이루어졌다. 첫 그 결정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결정이지만 후유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은 많이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이 행안부에 통보되면 제주도가 통지서를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보내고 이후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30일 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1차 보상 대상자는 모두 2,117명. 보상 심의는 올해 안에 두세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여 최대 1,000여 명에 대한 지급 절차가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세계사에 없는 일이 오늘 첫 회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를 계기로 4.3이 정의롭게 해결되고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겠고. 정부가 정한 보상금 지급 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은 1,200여 명으로 금액은 9,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험난한 과정과 진통 끝에 첫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4.3 진상규명 과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해외 코리아타운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명 사업가를 내세워 전국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2천여 명을 끌어들여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밀림.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무를 헤치고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조 건물 위로 올라가 주위를 살펴본 뒤 기념사진을 찍고 공사 중인 건물 위에서 업무 협약도 맺습니다. 한국에서 온 코리아타운 투자자들과 현지인들입니다. 시행사는 이곳에 제주도의 10배 이상 크기의 코리아타운을 건설하겠다며 10년이면 투자 금액의 500배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선전했습니다. 방송에서 성공한 해외 사업가로 소개된 박모 씨가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cukup maju. Dan ini yang saya pikir perlu diacungkan jempol lah. Inilah pendapat saya.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사기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투자자 2,200여 명을 모집해 17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을 임대해 지역 센터를 두고 이곳에서 투자 홍보와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후순위 가입자가 낸 돈으로 수당을 돌려막는 다단계 방식이어서 투자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차렸을 즈음에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그걸 신고를 못하면서 주변에 또 지인들을 또 유인하는, 그래서 회원에 가입시키는 구조. 경찰은 투자 사기를 주도한 법인 회장 등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박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시내 한복판에 종교시설을 위장한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 모은 뒤 건강기능식품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바가지를 씌웠는데 피해자가 1,000여 명이나 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노인들이 앉아있는 방 안에서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상품을 홍보합니다.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고 지인을 데려오면 사은품도 얹어주겠다며 이야기합니다.
급수사 이불인데 친구 모시고 오시면 사은품으로 드레스 하지 사모님들이 살라 그러면요 이 이불 한 채만 해도 돈 10만 들어서 못 삽니다. 이른바 떴다방이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은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지정하십시오. 이곳에서 판매한 상품은 녹용과 홍삼, 울금 등 건강기능식품.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뒤 시중가의 2배에서 5배 팔았습니다. 휴지나 김 이불 등 사은품을 주고 지인을 데려오거나 재방문하면 경품도 나눠줬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종교시설인 것처럼 위장한 뒤 흥겨운 음악을 틀어 박수를 유도하는 최면 판매 형태로 영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떴다방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노인과 장애인 1000여 명을 상대로 4억 7천여만 원어치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떴다방이 운영된 건물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번화가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을 쉽게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 피의자들은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아니면 제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그 방문 판매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떴다방 대표와 판매 총책 등 2명을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허가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해양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민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인근 바다.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해양 경계에 있다 보니 허가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 어업 지도선을 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가한 선상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풍황 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제주 해역이므로 제주도가 허가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서 인정한 지자체 간 경계선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분명한 제주의 해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자치단체 간 해양 경계를 명확히 하는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시도 간 해양 경계를 정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는 관할 해역과 허가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산자부는 아직 이와 관련돼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 해양 경계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야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오영훈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구름 낀 날씨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중산간 지역과 같이 고도가 높아지는 곳은 구름이 낮게 지나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주말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단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 동부 지역은 주말에 하늘 표정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흐리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오늘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차가워졌습니다. 어제는 하늘이 맑아서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3도, 서부 지역 15도, 남부와 동부 지역도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동부 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오를 텐데요.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는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오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오전 중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주말인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들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분할 매각할 수 없는 공유지를 규정을 어기고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136제곱미터로 인접한 토지가 도로에 연결되면서 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병삼 제주시장은 매각 경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농민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신청자 가운데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도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민수당은 신청자 4만 6천여 명 가운데 80%인 3만 7천여 명에게만 지급됐습니다. 김승준 의원은 전업농이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이력 때문에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양용만 도의원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했습니다. 양용만 의원은 축산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제주시가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 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는데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64살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9명이 40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8명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1명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등반객들로 붐비는 한라산 천백도로 어리목 입구 주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중에 어리목 입구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리목 입구는 관광객과 등반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 혼잡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